이번에는 정치 기사 좀 이어가 보겠는데요. 각각 여권과 야권에 관한 내용 각각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 벌써 먼저 여권에 관한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사진 좀 봐주실까요? 굉장히 뭐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진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의미심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부터 봐주시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통하죠. 지금 여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여기 자리한 이재명 지사, 이른바 비문으로, 여권 내 비문으로 통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좀 험악했어요. 이른바 이제 친문 인사들과 비문 인사 사이가. 그런데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가 됐어요. 보시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양정철, 김경수, 이재명 한밤 회동. 친문, 비문 갈등 푸는 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뭉치자.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지난 28일 수원의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수원이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역이잖아요. 총선 6개월 앞 양진영 대표들이 만남. 중앙일보는 양진영 대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 책임론의 미묘한 기류. 그리고 뭐 이런 지금 분위기잖아요. 여권에서. 그런데 한데 모여 단결 통합 원팀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조만간 전해철 의원과 4인 회동키로 했다. 전해철. 이른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한 삼철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날 이 모임에 오기로 했는데 국회 일정 때문에 못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또 한 번 더 잡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삼철 중에 한 명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함께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 질의가 밤늦게까지 이어져 불참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민주당 후보자를 놓고 이재명 지사와 치열한 싸움을 벌인 바 있다. 그러니까 친문 비문들이었었는데 같이 뭔가를 뭉치자. 그리고 사진이 이 사진만 있지만요. 여러 장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거를 양정철 원장이 공개한 겁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김경수, 이재명과 수원 만찬, 양정철 보란듯이 사진 공개했다. 제목에 또 보란듯이 이렇게 또 써놨습니다. 친문, 비문 핵심 인사들 이틀 전에 식사를 했다. 양 원장 측 민감한 현안 언급은 자제했다. 총선 앞두고 원팀 강조하려 모인 것이다. 민감한 현안 얘기 안 했다. 여기서 말한 민감하다는 거는요. 아마도 이해찬 대표 등과 관련된 얘기겠죠. 근데 그런 얘기 없었다는 겁니다. 자, 최찬원 교수님. 네. 양정철 원장이 이 사진을 여기 이제 조선일보는 보란듯이라고 썼습니다. 보란듯이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굉장히 민감하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만나도 좀 조용히 있는 게 보통인데 이거를 일부러 본인 사진을 공개를 한 거예요. 알리고 싶은 거였죠.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아까 앵커 말씀처럼 이재명 지사는 뭐 비문 인사로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경선 때. 근데 양정철 또 민주연구원장은 또 지금 집권 세력의 핵심 실세로 또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분이고 사실이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비문 인사와 현재의 그 정권의 핵심 실세가 만났다. 그래서 뭔가 여권 내에 친문과 비문의 갈등을 풀어보자. 이런 얘기고 최근에 또 조국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이해찬 대표 책임론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보는 게 이제 이 문제의 쟁점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항상 저런 유관 기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정당의 집권당의 지금 연구소의 원장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실세라 하더라도 핵심 실세라 하더라도 저런 그림이 잘 맞지는 않죠. 정당의 연구소장이 왜 저렇게 싱크탱크니까 주로 공부하거나 어떤 정책에 관한 어떤 근거 발표 이런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발표한다니 이런 쟁점이 됐을 때 토론할 수가 있는 건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가 굉장히 광폭이다라는 얘기는 뭐 지난번에 많이 나왔었죠. 다른 인사들도 많이 만나고. 저는 그래서 저런 부분들 자체를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연구원장이 민주연구원장이라는 직책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분이 그 인자가 그 변수가 행동하는 반경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런 그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건요. 저는 그렇게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핵심 실세라는 작품은 뭐 비선까지는 아닙니다만 예. 어떤 공식 라인을 가진 사람이 만나고 그게 공식화되고 이런 게 바람직한 것이지 민주주의에서 정권의 핵심 실세다 이른바 실세라는 거 이것도 되게 비민주적인 발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면보다. 그러니까 최창현 교수 말씀대로면은 요 사진 자리에 양정철 원장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해찬 대표가, 당 대표가 있다거나 뭐 주소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네. 절차에 따른 것이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최양호 고문님. 네.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 내에서 조국 정국을 거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약간 지도부에 대한 불만 목소리, 이건 문제가 좀 있다는 목소리,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단합을 강조하는 이 모습이 일부러 공개가 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기획한 거죠. 이거 완전히 연출된 거니까요. 뭐 비문, 뭐 친문에서 했는데. 예. 자, 지금 근데 이 두 지사분들이 예. 사실 지금 재판에 회부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분이. 재판이 진행 중이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같은 처지 뭐 등등의 어떤 이유들을 다루셨지만 일단 하여튼 어떤 경우라도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가 있었다면은 굉장히 그거는 뭐 그냥 단순히 지금 재판들 받고 있으니까 좀 격려하는 차에서 저녁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한 건 아닐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면은 예. 그 바쁜 지사직을 하고 계신 분이 경남에서 수원까지 와서 식사한 걸 하고 가겠어요. 뭡니다. 멀죠. 상당히 멉니다. 먼데 거기까지 이제 쭉 올라오신 것부터 이상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데 모든 사진이 민주연구원에서 배포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어떤 점에서 이제 뭐 모습을 예. 뭐 대오를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뭐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예. 의도적인 것들이 있지만 예. 진짜로 이런 건 한두 번에 끝쳐야지 예. 우리가 너무 식상하지 않도록 뭐 이제는 성과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주당에 몸담고 계신 현근택 변호사께서 네네. 발언 기회를 긴급히 요청하셨어요. 네네. 설명해 주세요. 김경두 지사님이 올라오신 건 아니고요. 아마 어제 국회에서 예산 정책 협의가 있어서 내려가는 길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예산 시절에는 저 지사분들이 그렇죠. 많이 올라와서 설명을 어제 하죠. 자유한국당 예. 의원 경남 지역 의원들하고 아마 예산 정책 협의를 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뭐 예산을 많이 어떻게 해달라 예. 이런 얘기 있었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집이 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원입니다. 아마 그렇죠. 자연스럽게 아마 이제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아마 모든 분들이 알지만 저기 예. 이제 전해철 의원까지 있으면 가장 좋은데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와 이제 문재인 뭐 문팬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사이에 어찌 보면 충돌이 있었던 게 두 번 있었는데 이제 대선 과정이 있었고 경기지사 경선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어찌 보면 우리 당이 뭐 SNS 특히 우리 당원 게시판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찌 보면 이 뜨겁습니다. 지금도 예. 갈등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걸 사실 해소하는 거는 당의 입장에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당 대표님이 하시면 좋겠지만 지금 예.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뭐 이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민감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중진 증퇴론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 그런 땅이 본다 그러면 민주연구원장은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당에서도 뭐 예.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저는 아마 갈등 해소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팀입니다. 결국은 이분들이 직접 총선에 나갈 분들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총선에 이해관계 있으신 분들이라 예. 그러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잠재적인 어떤 갈등적인 요소를 좀 풀어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서 뭐 제가 보기에는 시간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올라왔다 내려가는 길이고 원래 저녁에 뭐 고향이 수원이 집이고 이재명 예. 지사는 항상 뭐 수원에 계신 분이니까 자연스럽게 모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 대표에서는 자연스럽고 적절한 모임이다. 그리고 최양호 고문님하고 최철원 교수는 이제 그만 좀 해라. 뭐 이렇게 좀 비평을 하신 것 근데요, 같아요. 형이 확정되면요. 예. 내년 총선 때 재선거하셔야 돼요. 저는 만약에 전해철 의원까지 저기에 있었으면 1대3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지사가 뭐 이제 어떤 예. 경우를 당해서 재선거가 있으면 예. 전해철 뭐 의원이 나간다. 뭐 이런 모습까지도 저기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그러니까 분위기인데 해석이 계속 해석의 해석을 나올 수 있다라는 근데 거네요. 전해철 의원이 이제 예. 뭐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셨는데 이제 안 왔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 사진 뭐 자연스럽죠. 예. 저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요. 중도 유권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 비문과 친문이라는 현실적인 존재가 있는 예. 것이고 그다음 너무 친문의 그 인사가 두드러지게 나선다면 중도층 유권자가 이탈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예. 그럼 전략적으로 행동해라. 지나치게 나서는 거 저런 게 그렇게 바람직하겠는가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진 몇 장이 어제 이제 오후에 공개됐는데 참 다양한 해석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뭐 총선 체제 점차 뭐 접어들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른바 이제 인재 영입 얘기가 있군요. 오늘 보니까요. 보시죠. 한국당 박찬주 예비역 대장 등 영입 총선 본격 채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취임 후 첫 외부 영입이 될 것이다. 아직 뭐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만 언론에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10여 명 내일 발표 예정이다. 박찬주 예비역 대장 여기 소개돼 있습니다. 이른바 공감병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지금 영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윤창현 교수도 있고요. 여기 마지막 부분 보시죠. 이와 함께 탤런트 김영철 씨도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최종 발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과거에 무슨 이렇게 출연했던 궁예 뭐 이런 캐릭터로 출연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게 굉장히 회자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그 사진이나 이런 걸 보셨을 텐데 이 김영철 씨도 영입 대상이 거론됐으나 최종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론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 기사가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자유한국당 내 또 친박과 비박의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김무성, 방정 맞은 오늘 이 표현이 많이 나오네요. 이 방송에 쓰면 안 되는 표현이요. 방정 맞은 몇 명이 통합의 고춧가루, 친박계 겨냥 독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박 간판 당선되겠나? 우파 통합분이 살 길이다. 뭐 비박 수장격이죠. 김무성 전 대표는요. 노골적인 강성 발언 이례적이다. 총선 앞두고 본격적인 반격 신호탄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정치권, 특히 대한민국 우파를 대표하는 자유한국당들도 내년 총선을 개인 차원의 정치 일정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임을 인식하고 그런 차원에서 선국부당,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우파 정치권이 통합하고 단결해야 하는데 그러한 통합 이야기만 나오면은 특정인 몇 명이 나서서 통합에 죄를 뿌리는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총선 실패로 돌아와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연장으로 망국의 길을 만든다는 것을 그 몇몇 방정맞은 특정 정치인들은 깨닫기 바랍니다. 네. 조양보 변호사. 네. 우선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예. 암담할 뿐이죠. 또 싸우는 모습을 비춰질까요? 그렇죠. 안 볼고 국민들의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예. 그야말로 혁신과 쇄신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무성 의원님 같은 분들은 한 시대를 풍미하셨고 예. 이제 장엄하게 황혼으로 좀 물러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뭔가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제 저런 얘기를 내놓은 게 좀 적합하지는 않다라는 그렇죠. 평가신가요? 예, 이제 충분히 그만큼 역사적으로 할 일을 다 하셨고 예. 이제 분명히 소임을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만큼 예. 황혼을 물들듯이 이제 조용히 물러나서 후진들을 위해서 좀 새로운 피가 들어와서 당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예. 더 이상 앞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입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아마도 이제 현 정부의 적폐 청산의 희생양들을 주로 이제 이번 코스에서 내섰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공감병 갑질 파문이었지만 결국 무혐의였었고 예. 잘못된 것들이 많았고 이지숙 전 MBC 사장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 상징성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적폐청산 이렇게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내쳤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예. 바라기는 2차, 3차부터는 조금 이제 좀 기수가 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제 발표됐던 사람 중에서 제일 젊으신 분이 이지숙 전 MBC 사장이었고 예. 60살이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에 비해서 3년 전 문재인 그 당시 이제 민주당 대표가 영입할 때 보면은 예. 제일 나이 많은 분이 60살 한 분이었고 50대 2명, 나머지는 40대였습니다. 아. 이제 뭔가 국민들한테 인정영입을 통해서 새로운 피, 젊은 예. 피가 수혈된다는 인식을 주려면 이제 40, 50대로 조금 영입 대상을 확 낮춰서 정말 이제 좀 연령대가 좀 내려갔으면 내려가고 좋겠다는 이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제 퇴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본격적인 시그널을 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방금 이 영입 기사에서 나오신 이 명단 이 등장인물들은요 아직 발표가 정식으로 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그러니까 좀 100% 확실한 걸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영호 부님, 네. 이 기사, 이 영입 관련 기사 끝에 탤런트 김영철 씨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뭐 거론이 됐는데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건데
그러니까 오, 이게- 이런 분도 접촉을 한 건가요? 그럼요. 문화계라든가 연예계 쪽은 이제 하는데 예. 자 이게 사실 뭐 이 마케팅 전략입니다. 처음에 명단 일단은 뭐 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명단 내고요. 지금 31일 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예. 또 차츰차츰 더 나오고 31일 30일 날또 내일입니다. 네. 놀랄 만한 분이 또 거기 포함이 돼 있고 뭐 전체적으로 마케팅 차원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최영 고문님 말씀하시고 보니까 그 명단을 보신 듯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풍문으로만 예. 듣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분야를 예. 망라해서 각 이 산업계라든가 분야를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포진을 하고요. 예. 뭐 1차 영입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예. 항상 이제 뭐 이런 준비를 하시는 예. 분들은 이 물갈이율이 예. 38% 이상이면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이하면 저 때는 팩트에 대해서는 예. 절감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특히 이 물갈이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서 예. 굉장히 많은 수의 그런 영입 대상들이 발표되지 않겠냐. 그럼 영입 대상이 여러 차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근데 이제 아시지만 영입 대상을 예. 발표를 했는데 본인은 아니라 그러는 것도 또 몇 분 이제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게 관계 모양이 좀 아주 이상해지는데요. 이제 등등의 예. 이 뭐 노이즈 마케팅까지 포함이 돼서 예. 지금은 그런 전선을 넓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최창희 교수님. 뭐 딴 얘기는 아니고요. 뭐 저런 분들도 다 훌륭하겠습니다만 예. 지나치게 이 선거 때가 되면 이제 물갈이 때문에 물갈이 예. 필요하죠. 예. 젊은 세대로 내려가는 것도 필요한데 예, 예. 저는 명망가 위주로 하지 말고 명망가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좀 당에서 훈련된 사람들, 아. 정당에서 교육받고 예. 큰 사람들. 비서관, 보좌관 하다못해 시의원 이렇게 정책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입했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자꾸만 영입이 돼야지. 예. 우리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보수나 진보나 예. 이름 좀 난 사람 그냥 영입하려 하는 거 이런 거는 썩 좋은 정치 발전에 좀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그러고 보니까 영입이다. 유럽의 이제 정치 선진국의 네, 한 나라 그리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계속 기르거든요. 그리고 그 인물들이 이미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다가 나중에 꽃을 피우면서 뭔가 정치에 뛰어드는 모습인데 우리는 갑자기 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입이라는 표현이 참 많은데 선거 때마다 이번에도 뭐 그 상황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